또 본인이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삼선시켜주면 당대표하고 뭐 대통령 후보하고 막 뭐 이렇게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댕겨요. 저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정말 지역에서조차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허세. 깨어있는 시민의 강력한 한마 미디어 펀치, 미디어 펀치의 박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춘천 김진태 3선을 맡겠다. 국민 분노 유발자 김진태를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겠다.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춘천 지역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민주진보진영 총선 후보이신 우리 허영 후보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영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펀치. 반갑어요. 네. 네, 춘천의 진통제가 되고 싶은 정치인 허영입니다. 진통제. 진통제가 뭐예요? 진태 통제. 허영입니다. 이거 이번에 제대로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죠? 예, 통제 해야 될 사람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 하시고 정치의 질이 너무나 떨어져서 우리나라의 정치의 수준을 이번에 한 단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시켜내야 됩니다. 제가 만나기 전에 후보님 춘천 지역 대학생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그 김진태 흑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 이 자는 춘천의 격을 떨어뜨리는 자다. 그래서 거의 매일 또는 매주 그 김진태 후보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토착에 올라가라. 네. 너는 춘천 그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나올 자격이 안 된다. 굉장히 청년들도 분노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민심이 좀 바뀌었습니까, 춘천이? 네, 지금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변화와 교체의 열망이 굉장히 크고 춘천은 허영으로 선수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과감한 주문들을 폭발적으로 시민들이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심을 좀 느끼죠? 네. 네. 요즘은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을 잘 못 하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길거리 나가시면 응원의 목소리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분들이? 일단은 사실상 얘기를 드리면 코로나19가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의 삶을 지금 엄청나게 위축해 놓고 있고 걱정과 불안에 쌓여 있고 그래서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만나 뵙기도 굉장히 송구스러워요. 그렇죠. 예. 정말 식당 같은 데 가도 뭐 10개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한두 개 테이블 이렇게 텅텅 빈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가게들이 다 그렇고 또 거기서 더 넘어가가지고 소기업, 중소기업들도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의 길이 나를 좀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기조차도 굉장히 송구스럽고 다들 힘드시니까. 죄송스러울 정도로 이 코로나19가 모든 환경들을 지금 뭐 변화시켜 놓고 있는데 이럴수록 정치가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주고 그래도 이런 단계를 넘어서면 조금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좀 주어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보면은 우리 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비상경제회의 같은 것들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당은 보수당은 그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뭐 선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딴지를 걸고. 그다음에 뭐 재난기본소득이나 이제 생활안전지원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혈세 낭비라고 표현을 하기까지도 하니까 그러면서 대구 경북은 더 챙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런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냐 이런 어떤 분노에 찬 얘기들을 하시는 많이 하시고 그런 또 힘내시라. 그렇죠. 이번에 그 춘천의 격을 떨어뜨리는 김진태 반드시 심판해 달라. 네.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아주 후련한 얘기 같은 건 안 됐습니까 혹시? 예? 아니 뭐 그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기에는?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런 얘기 있죠 사실은. 네, 듣죠. 네. 제가 춘천에 정말 품격을 높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똑같아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린 네거티브 안 해. 네. 예. 뭐 네거티브는 오로지 정말 국민들이 좀 이 억울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을 좀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네거티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힘있게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아이콘으로서 좀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TV 토론 같은 데 있어도 좀 저 사람과 대당해서 멋지게 저 사람이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긁어주고, 충분히 차별화된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좀 그래도 속 시원한 위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춘천에 지인이 많아요. 네네. 저도 과거에 뭐 지인들 때문에 춘천에 자주 왔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춘천에 가고 싶지 않다. 국민들을 보면 춘천은 예전에 교육의 도시, 호반의 도시, 어떻게 보면 관광의 도시 이미 굉장히 명망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김진태 때문에 분노 유발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에 따라서 상권도 어떻게 보면 많이 네네. 퇴색돼 버리고 퇴보해 버리고, 그래서 춘천이 좀 되살아나야 된다. 경제적으로도 좀 격도 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더욱이 정말로 춘천의 격을 떨어뜨리는 김진태, 춘천 시민들이 분노해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 타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 저라도 시간과 공을 들여가지고 지역의 정치인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브랜드와 이미지와 그리고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좀 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이 정말 있는 걸까? 이걸 객관적 데이터로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지 여러 여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춘천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닭갈비, 막국수, 그렇죠. 뭐 많이 떠오르, 호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떠오릅니다. 물론 뭐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은 뭐 포털에서 이렇게 여론 동향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춘천의 정치인 때문에 절대 저 사람 바꾸지 않으면 춘천에 닭갈비 먹으러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막국수 먹으러 가지 않겠다. 이런 글들이 수백 개씩 올라온 걸 내가 봤어요. 저 주변 지인들도 그래요. 네. 춘천 왜 가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런 마음들이 있는 거구나. 이게 그냥 하나의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정말 저런 마음들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듣게 되니까 제 부담감이 더 큰 거야. 그리고 정말 정치를 잘해서 춘천이라고 하는 곳이 진짜 보시면은 춘천은 낭만의 도시 아닙니까? 자연 환경이 쫙 깔린 호수 주변에 이 낭만적인 풍경이 네네. 정말 찾아오고 싶고 이 속에서 꿈과 사랑과 낭만과 또 뭔가 외로울 때 또 뭔가 괴로울 때 위로받을 싶을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진 도시가 춘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도시 이미지를 그러니까 말입니다. 닭갈비 막국수조차도 먹으러 오고 싶지 않은 도시가 돼버리는 것이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이거 반드시 이제 극복하고 전환시켜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 김진태를 2번이나 당선시켜줘가지고 춘천 시민들 니네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시민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시민의 책임은 아니죠. 네. 그렇게 믿고 선택을 해줬는데 그 믿음을 배신한 거죠. 지역의 정치인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배신한 그 정치인을 이제는 심판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교체해서 새로운 인물과 새롭게 그 믿음을 오히려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인 하나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가 부끄러운 춘천 시민이 돼버렸어요. 춘천의 지역 경제도 네. 몰락하게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정치인이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춘천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춘천 시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민들, 특히나 춘천 시민들이 이번에는 합리적으로 제대로 잘 선택을 해서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지금까지 떨어졌던 춘천의 격을 좀 높이겠다. 그리고 춘천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 아유, 얘기잖아요. 이게 뭐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합니까? 대신해 주시네. 아, 제가 좀 말팔이 됩니다. 제가 충격적인 사실 말씀드릴까요? 네네. 70년생이죠. 네. 제가 더 형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저하고 도찐 개찐 같은데. 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침 새벽부터 선거운동을 해서 그렇지. 피곤해서 그렇다? 네, 피곤해서 그런 거지. 요즘에 또 집중된 시기니까. 네, 어제도 제가 인터뷰만 TV 토론 한 번에다가 35분짜리 라디오 토론 한 번 하고. 그렇죠. 방송 토론하고. 네. 그 외에 여러 인터뷰 쭉 했고. 오늘은 후보 등록하고, 그 다음에 지역 언론사를 쭉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아유, 이런 일정에 이 정도 얼굴이면은, 근데 그렇지 않은 얼굴이시긴 한데, 네, 그렇게 안 보이죠? 도찐 개찐 아닌가? 도찐 개치는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야 차차히 뜯어보시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저렇게 나이도 어리고 저런 사람이 나에게 뭐 인터뷰를 감히 해? 이런 약간 진짜 좀 어리게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충격 받으시라고. 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관리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제가 인터뷰를 원래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하루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셔, 피곤하셔. 하루 일정이 좀 어떻습니까?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보통 이제 새벽 5시 정도나 5시 반 정도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찍? 네, 일어나서 이제 부랴부랴 씻고, 그 다음에 주요하게 이제 신문 쭉 좀 훑어봐서 어떤 게 있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출근 인사를 해야 되니까. 네. 7시 반서부터 9시까지 출근 인사를 하게 되죠. 출근 인사는 주로 이제 교차로,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서서 이제 요새는 코로나 전국이니까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돼요. 이도 있고 그래서 직접 대면을 못 하니까 그렇죠. 차와 대면하면서 예, 이제 차와 눈 맞춤하고 또 매운 마시면서 힘들게. 저는 그거를 이제 미세먼지 화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으신가? 네, 그렇죠. 여하튼 네. 그렇게 일정을 시작하고 아침에 네, 계속 뭐 인터뷰 있고 요즘에는 이제 후보가 되니까 네. 그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있죠. 중소기업연합회, 공인중개사연합회, 그다음에 뭐 이동통신협회 등등 각종 단체들이 본인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활동들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 내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면담을 통해 가지고 빼백하게 20분, 30분 단위로 그냥 계속 간담회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소원 수리하는 거죠. 예. 그것도 또 나중에 정책에 반영해서 합리적인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면 또 통과시켜가지고 입법 과정 속에서 그분들 네. 또 얘기를 또 들어줘야 되는 게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뭐 귀찮은 민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쪽 영역에 있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배우게 돼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배워야지만 그렇게 쌓여야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실수하지 않고 헛소리하지 않고 예, 어느 정도 그래도 지역의 현안들을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지역 정치인이 완전 모든 현안에 대해 가지고 뭐 막말로 정말 뭐 문외한이다 아니면 완전히 뭐 쌩까버리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정치인을 만난 뭐 유권자나 뭐 관련된 민원인들은 얼마나 서운하고 그렇죠. 화나고 열불 나겠어요. 김진태가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 못하지만은 지역 민심을 받아들여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직능 단체별로 여러 가지 소원 수리라든가 그런 정책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입법 과정 속에 통과시켜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 과제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본인 정치적 생명만 연장시키기 위해서 막말하고 말이지 자기 지지자들한테 우리 자유민주 진보 진영 욕보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 또 당대표 선거 나가고 대선 나가고 자기 정치만 한 거야. 그래서 또 욕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삼선의 힘 요새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진태 후보가. 여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삼선은 시민들이 시켜주는 건데. 되지도 않았는 네. 본인이 되지도 않은 그 삼선의 힘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경솔하다. 그리고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려고 재선까지 시켜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래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개인의 권력, 개인의 욕망 때문에 삼선을 팔지 말아라. 그렇게 했더만은 이게 왜 개인의 욕망의 권력이나. 또 본인이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삼선 시켜주면 당대표하고 뭐 대통령 후보하고 막 뭐 이렇게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댕겨요. 저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정말 지역에서조차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안의 가장인데 가족들은 다 욕먹어. 네가 가장이냐? 쟤도 돈도 못 벌어오고 네. 맨날 집에 와서 폐악질이나 부르고 가족들한테 욕먹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대선 후보 될 거야. 아니면 대기업 사장이 될 거야. 막 이렇게 허세 부르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라고 봐요, 저는. 응? 그럼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자, 굉장히 좀 피곤하시게 일정들을 수행하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허영 후보님이 누군지 잘 몰라. 네. 춘천 시민분들 잘 아시는데 자랑 좀 해주세요. 내가 누구다. 누구랑 또 관계가 깊다. 저는 강원도 토종감자입니다. 토종감자.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양구라고 하는 곳 아시는지 잘 모르겠네. 양구 하면은 국토 정중앙이라고 합니다. 이 위도와 경도상, 위도와 경도의 중간 지점이 딱 만나는 좌표가 있는 곳이 양구 정중앙입니다. 네네네. 유명한 인물로는 박수근 화백이라고. 예, 박수근 화백. 정말 그 종이 조그만 종이 그림의 가치가 엄청난. 예,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백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배삼룡 옛날에 그 희극 코미디언. 굉장히 유명하셨던. 네, 배삼룡 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제가 또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양구의 제 3대 인물이 될 수도 있겠네. 되겠다. 제가 열심히 보기에는. 좀 노력하는데 양구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이제 춘천에 와서 강원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고려대학교를 들어가서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사정부에서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민간 정부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대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옥고도 좀 치러봤고 그렇게 하고 바로 뭐 여러모로 방송국 PD도 해볼까 하고 공부도 하고 언론이 돼볼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유학을 가려고 이제 유학 준비를 해서 이제 저 유학 갑니다 하고 국회에 가서 선배들한테 인사를 좀 드리러 갔어요. 그때 이제 만난 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전대협의 살아있는 역사. 전대협 초대 의장이신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난 거예요. 고대 출신이니까 선배니까.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죠. 저 유학 갑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무슨 유학이야, 네가? 이 사람 정치를 해서 뭐 대한민국을 바꿀 사람이 뭔 유학을 간다 도피를 하려고 하느냐. 도피로 바쁘셨구나. 저를 이렇게 손잡고 바로 그 자리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끌고 가서 소개시킨 사람이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인 고 김근태. 그러면 이인영 선배도 그 당시에 의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초선이었죠. 노무현 정부 때. 네네. 그렇죠. 그러셨구나. 저는 그때 KBS 시사트나잇 PD였어요. 아유, 그렇죠. 그래서 초선 의원들 굉장히 많이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갔는데 김근태 그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이제 소개를 받고, 그래서 뭐 김근태 그때 의장님께서 내일서부터 나와라. 그랬어요? 네.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마 다음날이었을 거예요.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수행비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행비서. 그때부터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저랑 알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네네. 김근태 의원께서 초선 의원일 때 그때도 초선이었을 겁니다. 아마 초선인가? 재선인가? 하여튼 초선입니다. 초선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초선일 때 그때 후원의 밤을 했습니다. 네네. 책도 이렇게 편찬하시고 그 후원의 밤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아, 제가 그때 그러셨군요. 조연출 때인데. 그러면은 제가 알죠. 주장을 제가 예. 그때. 기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합니다. 네. 그 저랑도 인연이 있으시네요. 그러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쭉 세상을 바꾸겠다. 네. 라고 이제 한 길을 걸어왔는데. 한길 쭉 걸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김근태 의장님을 한 그 5년 정도 꽤 오래 직접 모셨네요. 국회에서 모셨고 총 한 6년 정도를 모셨습니다. 모시고 나서 의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허영 같은 사람이 서울에서 정치하면은 빨리 뭐 빼지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려운 강원도에 내려가서 지역을 한 10년 정도 갈고 닦으면 텃밭을 좀 읽어라. 읽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짐 싸들고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춘천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20년 만에 이제 고향 춘천으로 이제 귀향을 한 거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가 딱 1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도전을 했고, 세 번째? 네,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와중에 이제 뭐 최문순 지사 비서실장도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 정무수석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이 있었어요. 과정이 굉장히 역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굴곡이 있네요. 세 번이나 떨어져서 네. 다시 정치권에 또 출사표를 던지기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집안에도 만류도 있었을 테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기셨어요, 근데? 세 번 떨어진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첫 번째 도전은 내려오자마자 하고 내부 경선에서 떨어져서 아예 못 나가고. 못 나갔고. 두 번째 도전은 이제 성공을 해서 벽보를 붙이고 김진태 의원하고 딱 붙어가는데 4.6% 차이로 졌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세 번째 도전입니다. 4.6%는 지금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뭐 40% 이상 이길 거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40%는 좀 과한 숫자 같고 한 70대 30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압승할 수 있게끔 최선 죽을 각오로 정말 준비하고 또 뛰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뭐 자만심 어린 그런 전망치보다는 선거는 무조건 근데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자신 있습니다. 12년 동안 걸어온 진정성 있는 시민을 향한 저의 자세와 그리고 춘천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가 12년 동안 25개 읍면동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춘천 새로운 100년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만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그 비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다가서서 꼭 춘천의 품격과 춘천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허영으로 선수교체를 꼭 시켜주시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총선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뭐 시간이 다르게 또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 방역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역대급으로 잘 하셨기 때문에 네. 지역에 있는 후보들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고 또 지역 민심, 또 춘천의 민심도 더 이상 이제 지역 민심을 갉아먹는 분노 유발자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춘천의 격을 높이는 품격 있는 후보 원한다. 이런 저도 민심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 뭐 인상 비평, 인물 비평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인상 보시면 품격 있고 굉장히 또 여유 있으시고 어떨 때는 강단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후보들 만나보면 우리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만나보면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인상 품격이 닮았어요. 근데 제가 뭐 칭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허영 후보 뵈니까 네, 우리 대통령님의 품격, 인상하고 너무 닮으셨어. 아이고. 지난한 어떤 고통 과정도 이겨온 그런 흔적이 있지만 그런 건 이제 감히 칭찬하는 겁니다. 네, 감히 그런 비유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다 닮아가요. 근데 이렇게 좀 저한테 길을 불어넣고자 하는 많은 지지자분들, 전국의 지지자분들이 간혹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또 길을 받으라. 그리고 문 대통령처럼 하여튼 폭넓은 포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또 강단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리더십을 헤쳐나가라. 그런 차원에서 그런 좀 칭찬 어린
인상평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 전 닮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닮고 잘만 싶습니다. 하고 있어요. 제가 딱 네네. 보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말하는 과정에서도 느꼈고 인상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12년 동안 이렇게 지역에서 버텨오셨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많은 외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오셨기 때문에 역대급 리더가 되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아 근데 어떻게 버텼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12년이 정말 그 엊그저께 같은데 네. 이걸 어떻게 버텨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신념이 있기 때문에 버틴 겁니다. 아, 신념이 정말. 없으면 흔들려요. 이게 가치관이 세계관인데 과거에 운동하면서 생겼던 정확한 철학과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버틴 겁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운동을 네네.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학생 운동을 심하게 했었어요. 네, 선배님이셔요? 아이 무슨 또 선배님이야 또. 자 저는 이제 김진태 후보와 차별화된 우리 허영 후보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굳이 뭐 김진태라고 말하지 않고 타 후보와 차별화된 우리 허영 후보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12년 동안 정말 저는 정치는 그 여의도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발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해 온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세 번의 도전 과정을 통해서 구석구석 정말 저기 보시면은 시민소통 전문가 시민소통 네. 좋다. 12년 동안 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시민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허영이라는 이름을 시민의 가슴속에 새긴 남자. 그걸로 평가받고 싶고요. 1차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전국을 잘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듯이 이것을 마무리 짓고 잘 극복해 나가고 어려워진 경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또 크나큰 숙명이자 과제이자 또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지역의 현안 그리고 국가적인 경제의 위기 이런 것들은 이 문재인 정부와 지방 도와 그다음에 지자체가 이게 일심동체로 같은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헤쳐나가지 못하면 이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물론 모든 선거가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위기 국면을 헤쳐나갈 강한 정부를 선택하는 선거다. 맞습니다. 네, 강한 정부를 만들어주는 선거이다. 하반기 국정 동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해야 돼요, 네. 사실은. 그게 하여튼 저의 두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이자 저의 경쟁력. 경쟁력이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글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상대하고 대당되는 건데 네네. 춘천의 현역 국회의원이 너무 못하니까 너무 춘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춘천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정치를 정말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니까 너무 화가 나고 계셔. 그래서 이제는 춘천의 품격을 찾고 춘천의 자존심을 높이고 춘천의 자랑스러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것은 딱 봐도 나다. 바로 나다. 제가 해나가겠다. 네. 정말 춘천이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낭만이고 춘천의 이 수려한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천혜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춘천의 새로운 100년 곡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준비된 후보 허영이다. 허영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사실은 조금 뭐 보통 사람들은 좀 안 좋게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름 자체만 보면 네. 한자 성함은 다르듯이. 근데 제가 오면서 허영 하면서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풀어가지고 재밌게 한번 네, 말을 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허 한번 불러보세요. 허, 허투루 공약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영. 영영 지킬 공약만 저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허영이라고 제가 차 운전해가지고 오면서 허영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야. 상대당 후보 네네. 딱 생각하면서 허영이 또 떠올랐습니다. 허 한번 불러보세요. 허.
허위와 거짓 공약만 남발하면 영영 이별이다. 요거 상대당 후보에게 주고 싶습니다. 괜찮죠? 뭐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난 이름이네. 이름 자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름이요. 네. 혹시 제가 허영 한번 불러드릴까? 한번 끝말잇기 한번 할까요? 아, 이거 아직 준비는 안 했는데. 준비는 안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네. 저보다 더 나은 아이디가 있는지 테스트입니다. 자, 국민과 시민이 허락한 남자. 국민과 시민이 허락한 남자? 네. 영영. 아주 젊은 마인드로 우리 시민들을 아주 젊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정치인. 그냥 시민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네. 시민들이 허락한 남자니까. 시민들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너무나 지금 짜증이 나. 우울해하고 있고, 창피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정치가 기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 위로가 돼야 돼요. 위로가 돼야 돼. 정말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여기 올라왔을 때 정치를 어떤 뭐 도구를 가지고 좀 해볼까.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웃음 치료사 1급 자격증을. 그래요? 잘 따셨네, 근데. 그러니까. 근데 얼굴에 웃음이 있으셔. 네. 그때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이 정말 사람들에게 웃는 모습으로 좀 편안함과 이걸 주자. 네, 진짜 그렇게 해서 1급 자격증, 뭐 펀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또 레크레이션 디저사 1급 자격증을 따가지고 제가 뭐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웃음 치료 같은 거 하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서 하여튼 12년 동안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밑바닥 민심부터 잡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잘 못 웃기시는 것 같아요. 웃음은 제가 더 많이 드리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웃음 치료사 자격증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저는 좀 이상하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방송이나 언론에 되면은 약간 경직되거나 아니면은 이 바른 말만 하려고 그래. 바른 말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재미없다고는 그래요. 좀 강한 멘트 좀 날려줘야 되고 좀 위트 있는 얘기도 좀 날려줘야 되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충분한 기질이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춘천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키겠다. 네. 확실한 공약이 있으면. 뭐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공표하는 공약은 꼭 실천을 해야 되는 공약이고 또 중요한 공약이니까. 춘천은 호반의 도시입니다. 물의 도시이죠. 이 물이 근데 춘천은 억울한 운명처럼 춘천 발전을 저해한 요소가 됐어요. 춘천은 의하모, 춘천호, 소양호 세 개의 큰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예요. 그 의하모, 춘천호, 소양호가 왜 있습니까? 뭐 있으니까 있겠죠. 왜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뭐 댐으로 막혀가지고 댐을 왜 만들었냐면 농수로 때문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아니죠. 수도권에 물 공급하려고. 물 공급하려고? 수도권에 상수원 공급하려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상수원 공급하려고 있다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구나. 수질 오염 총량제라고 하는 또 이중에 규제에 묶여가지고 공장 하나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런 도시 발전의 계획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그래서 한강 수계기금이라 그래가지고 수도권 주민들이 물 부담금이라는 걸 내가지고 적립을 해가지고 이런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지역에 생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생활환경 개선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차별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경기도의 인구가 조금 더 산다고. 몰랐네요. 저는 말씀 듣기까지는. 거기는 40%를 지원하고 우리는 13.8%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강원도 사람은 화가 나는데? 화나죠. 네, 화가 나는데. 이거를 바로잡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물론 오염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렇죠. 자연을 훼손시키면 안 되니까. 물 규제를 풀어내자. 그래서 이 춘천 쪽이나 이 강원도 쪽에 하수 관리 시스템, 물이 이렇게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수 관리 시스템에 국비 투자를 전격적으로 해라.
그러면 그 기반 하에서 이제는 규제를 풀고 어느 정도 친환경적인 그런 산업을 유치할 수가 있고 네네네. 또 친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나가자. 그리고 불평등한 그 한강 수계급이 물값을 공평하게 분배해달라. 이게 이제 춘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제1 공약입니다. 일단은 재원이 생기면 공평하게 이제 경기도가 나눠 가지면 그 아주 기본적인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호감이 되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발상에 전환을 하는 거죠. 네. 춘천은 호반이 도시이기 때문에 이 호수를 테마로 한 국가 정원 도시 춘천을 만들겠다. 국가 정원. 정원 도시. 너무나 제가 생각해도 앞날에 이렇게 막 그려져요. 우리나라 제1호 국가 정원이 순천만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저는. 순천만 아직도 못 가보셨어요? 네,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서 강원도밖에 안 가요. 매년 거기 1,000만 명이 간다고 그러던데.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 강원도밖에 안 간다니까요. 네. 강원도 너무 사랑합니다. 옛날에 이 갯벌만 있는 순천만이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갈대를 심고 국제 정원 박람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그 유치된 정원 박람회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 1,000만 명씩 가요. 관광객들이 엄청 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5천억의 부가가치, 1조 원 상당의 생산 유발효과, 5천 개 이상의 제가 여행을 안 가는데 그렇게 생산 유발효과가 커요? 1,000만 명 오니까 당연하죠. 그 정도의 기적의 도시가 돼버린 거죠. 물론 또 거기에 자체적인 뭐 여러 가지 역기능이나 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있겠지만 당연히. 여하튼간에. 근데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지역 거죠. 경제가 일어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울산 태화강이 그 울산 공업지대에 이 폐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오염됐다가 그랬었죠. 1급수가 돼 가지고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았어요. 이번에 2호로.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에 카페촌이 생기고 주거단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친수 공간으로서 문화 공간이 생기면서 태화강 일대가 국가정원에서 엄청나게 또 붐비고 있어요. 그거보다 못한 환경을 춘천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월등하다고 보는데요. 월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춘천 호수를 테마로 한 국가 정원을 만들겠다. 좋네요. 정치인 하나만 바뀌면은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8년 동안 만약에 전 정치인이 8년 동안 노력했으면요 벌써 만들어졌어요. 지역 민심 공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자기 정치 생명 연장밖에 관심이 없는 그러면 거예요. 자기 당대표하고 뭐 대권 노름이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귀도 안 파고 기척만 가득 차 있는 그 귀 뚫어지고 싶네 드릴로 진짜로. 아이고 뭐좀 과격했나? 자제하시고.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춘천이 발전돼야 되는데. 제가 MC 같으니 이 뭐 좀 죄송하네요. 여튼. 네네. 제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네. 흥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저는 뭐 지역 주민이 아니기 네. 때문에 흥분해도 됩니다. 또 많은 또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이 춘천하고 남북평화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시죠? 남북평하고 상관이 없는 도시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다 있죠. 네, 전 다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춘천이 뭐 휴전선이나 이런 데하고 인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친하죠. 네, 그 중간에 이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네네네. 고성이 이제 접경지대라 그래가지고 직접 휴전선과 민통선 지역이 같이 이제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춘천은 그것의 배후 도시입니다. 강원도 이제 수부 도시,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고요. 이제 춘천을 평화 인터체인지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평화 인터체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쏙 빨려드네 제가 지금. 네. 이 춘천이 굉장히 입지가 좋은데요. 2026년까지 서울에서 속초까지 동서고속철이 생깁니다. 고속철도가. 못 타고 오셨죠? 좀 제 차 끌고 왔어요. 그러신가요? 네. 원래 서울에서 오실 때 그 청량리나 이 용산에서 ITX라고 하는 준고속열차를 타고 오세요. 네, 그거 타고 제가 저기 강촌이나 여기까지는 가봤어요. 네, 네. 춘천까지는 안 와봤어요. 네. 근데 그것이 연장돼서 속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속초까지. 네. 속초까지 이어지면 이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춘천에서 화천, 양구, 인제, 속초까지 이어집니다. 그 역이 그렇게 생겨요. 네네네. 그러면 속초까지 생기면 속초에서
동해 북부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있나요? 강릉하고 제진 간에 철도만 연결하면은 네. 금강산까지 북부선하고 금강산을 넘어서 유라시아 그렇죠, 그렇죠. 유라시아 철도의 기본. 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바로 속초로 가서 동해 북부선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금강산이 있습니다. 천의 금강산을 이 동서고속철을 타고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춘천에서 화천, 양구 거쳐가지고 양구에서 내금강산까지 가는 길이 최단 코스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서고속철을 화천, 양구에서 내금강산까지 신금강산 철도를 만들 겁니다. 춘천이라고 하는 것이 철도와 고속도로의 이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전 교통의 허브가 되겠네요, 춘천이. 그 한반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평화 인터체인지 도시 춘천을 만들겠다. 멋지십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화 프로세서 정책하고 아주 딱 떨어지는 공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거기서 차용한 거 아닙니까, 혹시?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여쭤보고.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보겠는데 대통령이 한번 밀어주시랍니까? 한번 여쭤보는 적 당연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본이 평화와 병원입니다. 평화가 번영으로 가는 네. 지름길이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내적 성장 동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평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성장 동력을 밖으로 뻗치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다시 세계적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산업 질서가 그렇습니다. 건설업도 내부적으로는 약하고 시장도 지금 한 5천만 명인데 한 내수 시장 정도가 한 8천만에서 1억 정도는 돼야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내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그 생산 유발 효과가 경제적으로 30조 원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년 단위로. 빨리 통일돼야 돼요. 그럼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원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추진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력, 마케팅 능력과 하여튼 북쪽의 여러 가지 자원, 그 다음에 인력,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은 공약 하나하나가 정말로 날카롭고 춘천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분석한 결과 나온 공약이라고 봅니다. 그것만 제대로,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돼도 춘천의 경제 부흥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게 봐요. 근데 네. 국가 철도망 계획과 네. 국가 도로망 계획에 거의 이제 반영되어 있고, 다 있고.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앞으로 되실 건 이전 되실 거라 믿어요. 네네. 그러면 정부에서 팍팍 밀어주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허영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네네. 그걸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더 많이 알리셔야 되고. 네네. 자, 우리 그러면 시민들께 시간이 얼추 됐는데 춘천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시민 여러분, 지난 8년간 정말 힘드시고 화도 나시고 그러셨죠. 물론 이것이 어떤 한 정치인의 모든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권력욕이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영달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그리고 지역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할 때 지역 정치인의 명예와 또 그것을 다할 때 이 사람을 초선, 재선을 넘어서 3선, 4선 그리고 당대표, 대권 후보까지도 그 시민들의 명령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해서 그것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우리 춘천의 정치인이 초선은 망원으로 보내고 재선은 망동으로 보내고 이런 사람이 3선 되면은 정말 춘천은 망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또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부끄러워하는 3선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춘천의 품격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춘천의 자존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춘천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춘천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선수 교체를 해주십시오.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준비된 후보 허영우로 선수 교체. 선수 교체. 박수 한번 쳐야 돼. 자, 하여튼 장시간 인터뷰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는 오늘 만나 뵈니까 또 지역 민심들도 취재를 해보니까 당연히 허영 후보께서 이번에 춘천 지역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으로 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겸손하게 잘 준비해 나가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되시고 나면 어깨에 뽕 좀 들어가도 돼. 그 같은 정치인들 사이에 뽕이 좀 들어가서 네. 지역 공약들 많이 따오고 입법도 좀 하고 그러시면 되고 국민들한테는 좀 겸손하셔야 돼요. 네, 겸손하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저자가. 네. 자기 잘났다고 지가 급이 돼서 대선에 나가, 당대표 나가. 그리고 또 당대표 대선 나간다고 또 밀어달라 그래. 네. 자기 명분 세우려고 자기 정치하려고 그런 자들은 끌어내려야 됩니다. 민심을 위반하는 자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미디어 펀치 시청자들. 네, 미디어 펀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춘천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멀리서 왔어요, 제가. 피곤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준 만큼 제가 꼭 승리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여의도 국회 입성하셔서 그때 현장에서 제가 한번 뵙겠습니다. 아이, 그러면 꼭, 네. 국회 구내식당 밥이 괜찮아요. 네. 한 3,000원짜리인데 그거 한 끼 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근데 미디어 펀치 이름 자체가 저한테 울끈불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디어 펀치인데 방송 이름이 네. 미디어 펀치 믿어요 펀치라고 합니다. 자, 우리 믿어요 허영님, 네. 허영 후보님 이렇게 춘천 시민들 다 믿어주시고 또 표를 또 많이 몰아주시고 또 주변에 표심이 흔들리는 분들 계시면 더 설득해가지고 우리 허영 후보만이 춘천을 살릴 수 있다, 떨어진 격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시간 인터뷰해 주신 우리 허영 후보님 꼭 국회에서 뵙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형님, 고맙습니다. 자, 깨어있는 시민의 강력한 한방 미디어 펀치, 믿어요 펀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까지.